시작할게요. 자, 우주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우주론. 우주에 대한 입장이에요. 우주론. 우주에 대한 입장. 자, 선생님은 당대 굉장히 유명한 R로 시작하는 그 과학자로 빙의했어요. 누구죠? 아르테밀레스. 야, 아르키메데스? 너무 같다. 좀 최근 사람이에요? 머리 뽀글뽀글?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별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별에도 관심이 많아서 별을 관측을 하고 6개월 뒤에 또 그 별을 관측을 하고 6개월 뒤에 또 그 별을 관측하면서 그 별과 나 사이의 거리가 변하는지를 자꾸 측정을 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별 샘플을 잘못 골랐는지 별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가 않아. 계속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이지?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별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한 거로 봐서 우주는 정지하고 있나 봐. 그래서 우주가 정지 상태인 것 같아.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지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에서는 아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라고 주장한 학자가 프리드만이라는 학자예요. 자, 일단 찍어보자. 둘이 갑론을박 싸워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웁니다. 우리 싸워봅시다. 누가 맞는 것 같아? 팽창. 맞아요. 팽창이 맞습니다. 그럼 팽창이 맞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성씨가 굉장히 유명한 성씨예요. 김씨. 아니거든요. 허씨거든요. 허불이에요. 혹시 아닌 거죠? 우주망원경. 지금! 맞아. 우주망원경을 이제 띄워서 천체를 관측한 사람입니다. 쌤도 허씨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허불이라는 사람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무려 아인슈타인한테 한 번 매긴 거야. 무려 아인슈타인한테 어떻게 했냐면 한 번 매겼네. 허블이 어떻게 했냐면 외부 은하를 관측해줘요.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아인슈타인한테 한 방 매기는 거. 너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 아니! 외부 은하 관측이 도대체 뭐길래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이게 궁금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 왜지? 왜 외부 은하는 외부에 있는 은하 같은데 그게 왜? 물음표.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외부 은하에 대해서 알려면 외부 은하의 반대말을 알아야 돼. 반대말이 뭐지? 내부 은하 아니야. 뭐라고? 우리 은하.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를 제외한 나머지 은하가 외부 은하인 거야. 내부 은하 없습니다. 우리 은하. 그럼 우리 은하를 좀 소개하면 우리 은하는 중심부가 막대기 모양이야. 중심부가 막대기 모양으로 중심부에 아주 커다란 블랙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별들이 어마무시한 별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나선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선팔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선팔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봤던 그림이죠? 우리 은하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은하의 전체 지름은 무려 10만 광년입니다. 뭔 소리냐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끝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자, 10만 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많은가 보다. 근데 이제 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게요. 인류의 역사가 만 BC부터 시작합니다. 인류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현재까지가 한 12,000년밖에 안 됐어요. 이 문명을 이룩하고 있는 인류는 12,000년 만에 문명을 이룩한 겁니다. 저 몇만 년? 10만 년.
가늠이 좀 되나요? 어마어마한 거리이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간 거리가 우리 은하의 크기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우주 전체에 몇 개 있다? 2천억 개가 있어요. 은하가 2천억 개 있어요. 2천억 개. 근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그 별들은 뭘까? 다. 자, 봐봐. 일단 아인슈타인은 어디 사냐면 여기 살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인슈타인은 우리 은하가 전체 10만 광년이면 반 자르는 5만 광년이죠. 이게 우리 은하가 이렇게 돌고 회전하고 있거든요.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3대 2의 비율을 보이는 여기에 태양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릴 때마다 달라. 3대 2 비율을 가진 곳이야. 그리고 여기 지구가 여기 있겠죠. 지구 부서졌네. 지구가 있겠죠. 지구. 그럼 지구에서 이런 별들, 이 수많은 별들을 관측을 할 때 제가 지구에서 여기 있는 여기 별을 관측했다. 그럼 몇만 광년에 있는 거로 관측될까? 2만 광년에 있는 별로 관측됩니다. 얘가 맨 끝에 있는 이 별을 관측했다. 몇만 광년? 7만 광년. 7만 또는 8만 광년까지 가능하겠죠. 그죠? 여기 3만이고 5만이니까 끝에 있는 건 8만이겠죠. 끝에 있는 거 7만, 8만 정도 관측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 우리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은 최대 8만 광년이 최대야. 맞죠? 8만 광년 이상 벌어지는 별이 있나요?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맞죠? 아인슈타인은 바로 그 8만 광년 안에 있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을 찝어가지고 계속 6개월마다 관측합니다. 변함이 없네. 왜 그러죠? 우주가 팽창하긴 팽창하되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 은하는 같이 가니까 우리 은하는 같이 가고 있으니까 우리 은하 사이의 거리는 벌어지는 거죠. 안 벌어지지. 그걸 착각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주는 정지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야. 근데 허블이 뭘 발견했어? 외부 은하를 관측했다는 거. 외부 은하. 우리 은하 여기 지구에서 어디 외부에 있는 은하를 하나 관측해서 외부에 있는 별들을 관측합니다. 얘가 A별, 얘는 B별. 가장 멀리 있는 별 무슨 별? 읽어봐. C별. 아니야, 다시 읽어봐. B별. 그렇죠. 굉장히 슬프죠. 굉장히 슬픈 별. 이해 못한 눈빛들이 2개 보이고요. 이제 슬픈 별이요. 슬픈 별. 이별. 진짜 너무 재밌다. 대박. 약 1분 정도 걸렸어요. 그죠? 아무튼 굉장히 슬픈 별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B별, A별, E별은 저기 외부 은하에 있는 별이니까 6개월마다 관측하면 어떻게 된다? 자꾸 멀어져. 나와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야. 멀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허블이 외부 은하의 별을 관측해서 자꾸 멀어지는 데이터를 아인슈타인 이거 봐봐. 멀어지잖아. 진짜네. 머리 풀고 올게. 머리 풀고 오고 직모로 풀고 오고 농담이에요. 아무튼 아인슈타인이 깨갱했다.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은하의 관측이 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증거이냐? 바로 외부 은하에 있는 별이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걸 관측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냥 은하가 움직이는 거일 수 있잖아요. 은하가 움직이는 거 맞아요? 은하가 움직이는 게 그 별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팽창해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가 움직이는 거예요. 은하는 원래 안 움직여요. 은하 원래 안 움직이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걔가 왜 갑자기 걔만 움직여? 네. 우주선인가요? 우주선이 걔가 어떤 에너지로 혼자 움직여? 그렇지 않아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서로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따 팽창 모형도 보여줄 텐데 이렇게 팽창하면서 공간과 공간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외부은하 관측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과학자들이 다 받아들여주는 정설로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두 번째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논란이야. 야, 우주는 정지야. 아니야, 팽창이야. 누가 이겼어? 얘가 이겼어. 암기법. 팽창 이겼죠? 그러면 이제 자유로워진 거야. 이해한 한 명, 2명, 셋. 이해 못했네요.
걔 나한테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겁니다. 걔 나한테 이겼잖아. 아유 이제 완전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프리드만 미안해. 이겨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프리드만 아직도 이해고 있습니다. 심각한데 되게 프리라고 자유롭다. 설명하고 있는 내가 초라하네. 아무튼 이 암리법이야. 프리드만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얘가 이긴 사람, 승리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면 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논란은 프리드만이 이겼죠. 그래서 다 팽창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두 번째 논란이 있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맞붙게 됩니다. 빅뱅 우주론을 제시한 사람의 이름은 가모프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을 제시한 사람의 이름은 호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찍어보자. 둘 중에 누가 맞을까? 일단 이름만 보고 찍어.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맞겠죠. 우리 계속 출판 써놨죠. 빅뱅이 써놨잖아. 빅뱅이 맞기 때문에 증거도 있다며. 그러니까 빅뱅이 맞겠죠. 왜 맞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빅뱅 우주론이 뭐고 정상 우주론이 뭔지부터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뻥 폭발해서 팽창을 합니다. 정상도 우주가 뻥 팽창해서 폭발해서 팽창하는 건 똑같아요. 둘 다 팽창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 팽창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빅뱅 우주론은 뻥 폭발하면서 질량들이 질량체, 어떤 질량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만들어진 물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주가 더 팽창하더라도 더 이상의 추가적인 물질은 만들어지지 않고 이 물질들이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이게 빅뱅 우주론이야. 그런데 정상 우주론은 처음에 뻥 폭발하면서 물질이 만들어져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우주 공간이 넓어지죠? 넓어지면 그 넓어진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 만들어져. 이렇게. 또 만들어져.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정상 우주론의 특징이에요. 근데 누가 맞다고? 빅뱅이 맞다고. 이 그림을 가지고 4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가 빅뱅이고요. 이쪽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우주의 크기입니다. 우주의 크기. 빅뱅도 커지죠. 정상도 같이 커지죠. 우주의 크기는 점점 커지는 건 둘이 동일한 입장이죠. 맞죠? 두 번째. 우주의 질량. 우주의 질량이야. 빅뱅은 처음 만들어진 질량이 그냥 골고루 퍼지는 거니까 처음 만들어진 질량이 유지되는 거죠.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질량이 일정하다. 질량이 일정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정상 우주는 어때요? 공간이 넓어진 만큼 또 질량이 만들어지죠. 질량이 증가한다라는 이론이에요. 질량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드디어 멋있는 밀도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밀도. 자, 우리 처음이니까 친절하게 밀도에 대해서 소개해 줄게요. 자, 밀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밀도의 밀자는 뭐냐면 빽빽할 밀자입니다. 빽빽한 정도를 밀도라고 해요. 자, 어디가 빽빽한지 맞춰봐. 숲이 있어요. A라는 숲이 있고요. B라는 숲이 있습니다. 둘의 면적이 똑같아요. 근데 A라는 숲에는 나무가 2그루가 심겨져 있고요. B라는 숲에는 나무가 무려 3그루가 심겨져 있네요. 누가 빽빽해요? B가 빽빽하죠. 그럼 밀도, 빽빽한 정도는 뭐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질량. 나무 수죠. 나무의 수를 다른 말로 여기서는 질량, 물질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밀도는 그래서 질량이 많을수록 밀도가 큰 거야. 두 번째 실험입니다. A라는 숲이 있어요.
B라는 숲이 있습니다. A는 무려 나무가 2그루가 숨겨져 있고 B도 무려 나무가 2그루가 숨겨져 있어요. 어디가 더 빽빽해요? A가 빽빽하죠. 그죠? 그럼 밀도는 부피, 다른 말로 크기가 크면 밀도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에는 반비례한다? 이거를 부피라고. 공간을 차지하는 양은 부피에는 반비례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나온 밀도 공식이 뭐다?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피는 크기와 비례하겠죠. 부피분의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밀도 공식은 과학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 여기를 봅니다. 그럼 빅뱅은 밀도, 우주의 밀도가 어떻다고 주장하는 거야? 부피분의 질량인데, 봐봐. 우주의 부피는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우주의 질량은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그러면 밀도는 떨어지겠죠. 맞죠? 그래서 밀도가 뭐한다? 정리하면 빅뱅은 우주의 밀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우주가 부피는 커지는데 질량은 일정하니까, 그죠? 분모만 커지니까 밀도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부피가 커지는 거 맞죠? 근데 부피가 커진 만큼 질량도 함께 증가하니까 밀도는 일정해지는 겁니다.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우주론 밀도가 일정해. 우주의 밀도는 항상 일정해 라고 말하는 거지. 예스. 자, 하나 더 있죠.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 자, 온도는 약간 에너지적인 측면이고요. 에너지가 있으면 어떤 물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빅뱅 우주론은 처음에 만들어진 물질이 그냥 터지죠. 다시 말해서 생각해봐. 작은 공간에 에너지가 100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 되게 뜨겁겠죠, 이 안에는? 뜨겁겠죠? 이만큼의 공간이야. 이 전체에 이만큼의 공간이야. 100의 에너지가 여기 갇혀있으니까 되게 뜨거워. 근데 100의 에너지를 팍 풀어가지고 이 교실 전체로 확 풀었어.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이 공간에, 너는 얼마의 에너지를 갖고 있니? 그럼 얘는 뭐라 할까? 1이에요. 아까는 100개가 있었는데 지금 1밖에 없죠. 얘의 온도 어떨까? 되게 더 차갑겠죠.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간이 넓어지면 자꾸 공간들의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빅뱅 우주론은 처음 만들어진 에너지가 전부죠. 근데 공간만 커지잖아. 더 이상의 뭐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므로 우주의 온도는 계속해서 식어갑니다. 하지만 정상 우주론은 공간이 넓어지면 또 채워.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빅뱅은 온도가 감소하고요. 정상은 온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 온도는 같이 가고 있죠. 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빅뱅이 맞다면 빅뱅이 꽝 폭발해서 우주가 계속 팽창 중이라면 현재 우주의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암기야, 그냥. 현재 우주의 온도는 어떨까? 영하 270도. 켈빈, 절대 온도로 바꾸면 이게 더 많이 나와. 3켈빈. 현재 우주 온도는 3켈빈입니다. 3켈빈.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 끝에다 3자 붙이는 거야. 왜 그러 3? 웃지마 3. 너도 하지마 3. 이런 거 있죠. 3. 꼭 기억하세요. 3켈빈이에요. 크크크. 3번. 맞아. 아무튼 3 기억하세요. 3켈빈 꼭 기억해야 됩니다. 3켈빈. 시험에 나와요. 현재 우주 온도가 몇 켈빈이냐. 3켈빈. 기억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우주론에 대한 갑론을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2번 넘어갈게요. 2번. 선생님 온도 한 번만 다시 온도?
온도는 자 물질이 처음 만들어진 물질이 그냥 공간으로 퍼지는 거잖아. 저 물질 자체가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그 에너지가 한 번 만들어진 에너지가 전체 우주 공간으로 퍼지니까 에너지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어지면 또 에너지가 또 채워 하니까 온도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 오케이, 좋은 질문 잘했어요. 그래서 온도는 그래서 여기서 일정하고 얘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이 책상은 어떤 물체, 이 책상이라는 물체는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물질이란 재료를 뜻해요. 나무죠. 그 나무를 잘게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가 나와요. 이름은 원자. 다른 말로 입자. 다른 말로 원소라고도 합니다. 물론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하는데 다 같은 말들이에요. 자, 중요한 건 그 원자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원자가 결합해서 물질을 만들면 돼요. 그죠? 세상은 그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부터 물질이 시작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오늘 배울 건 뭐다? 그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우주의 시작부터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가 뭐다? 어디까지? 원자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까지의 이 앞의 과정을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원자인데 그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걱정스러운 건 원자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원자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봐봐. 첫 번째, 원자는 쌤 몸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인정? 쌤이 1법은 아니죠? 1법 아는 사람? 일렉트릭 마법사 알아요? 나만 아나? 아무튼 쌤 몸에서 전기가 막 나오진 않죠. 무슨 말이냐면 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쌤 몸도 중성입니다. 전기를 띠지 않아. 다시 말해서 원자는 중성이다를 기억하라는 거야. 원자는 전기 안 띱니다. 중성 상태예요.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 상태입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전기 파트 배울 때 항상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다 까먹었어요. 그죠? 원자는 중성이어야 한다. 자, 원자 중에 가장 가벼운 원자 이겁니다. 누구죠? 수소. 하이드로젠의 약자인 수소인데 H라고 써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쌤이 암소도 키우고 수소도 키웠어요. 수소가 감기에 맨날 걸려요. H. 수소가 H. 근데 안 할게요. 수소가 H입니다. H예요. 자,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1번입니다.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잘 봐. 원자 번호는 원자의 번호는 바로 얘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양성자가 한 개 있을 때 우리는 원자 번호가 1번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수소는 양성자 하나를 이렇게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치? 근데 얘는 중성이어야 해. 그치? 그러므로 저 양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마이너스 1이 필요합니다. 걔가 뭐죠? 전자. 저희는 전자 한 개가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이 수소의 원자 모형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자, 이제 두 번째, 헬륨을 그릴 겁니다. 헬륨 원자가 몇 번? 2번입니다. 그럼 양성자 몇 개를 뜻이요? 양성자 2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려볼게. 양성자 2마리를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붙여 넣을 건데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왜 안 붙을까? 둘 다 크기 똑같아요. 그렇죠. 같은 크기라서. 플러스는 서로 밀어냅니다. 밀어냅니다. 근데 쟤네들 어쨌든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성자가 필요한 거야. 몇 개? 2개. 같은 개수. 최소 양성자의 개수만큼 필요한 거예요. 잘 배웠죠? 양성자의 개수만큼 이렇게 중성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헬륨 원자 핵의 모습이에요. 얘도 근데 원자잖아. 그러므로 뭘 떼야 돼? 중성. 그러므로 전자가 몇 개 돌아야 돼? 2개. 그렇지. 2개의 전자가 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힌트.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이기도 하고 무슨 수이기도 하다? 전자. 와 대박. 전자 수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 번호만 알면 이 자식이 양성자가 몇 개고 전자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학의 기초죠. 좋아요. 이게 물질 구성 입자에 대한 오프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주목하면서 오늘 본격적인 제일 중요한 3번 내용을 시작을 할 거예요. 기지개 한번 핍시다.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랑 어떤 전자수랑 같은데 어차피 이 양성자가 있으려면 이제 또 붙어야 되니까 중성자가 필요한데 이 중성자일 수도 의미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원자 번호 10번까지만 1대1의 비율이야. 10번 넘어가면 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라늄 같은 경우가 원자 번호 92번이거든. 중성자도 92개라면 184가 양성자, 중성자가 합친 수를 하잖아. 근데 양성자, 중성자 합친 수가 235입니다. 중성자가 훨씬 더 많아야지만 안정화된다는 뜻이야, 저기. 그래서 최대 1.5배까지 증가해요, 나중에. 좋은 질문이었어요. 10번까지는 이렇게 적용이 돼. 원자번 10번까지만 적용되고 10번 넘어가면 안 됩니다. 11번이 누구지? 나트륨이거든요. 원자번 11번. 그래서 22가 되어야겠지만 23이에요. 중성자가 하나 더 많아. 이렇게 좀 다릅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지금은 아직 우주가 생성되기 전입니다.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요 하나의 점이 이제 곧 우주가 될 점이에요. 아직은 우주가 안 된 점이에요. 우주 바깥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이 점으로부터 우주가 시작됩니다. 이 점은 에너지 덩어리야. 에너지 덩어리.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점이고요.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뭐라 표현하냐? 초고온이고 압력도 너무 높아. 초고압. 초고온, 초고압 상태의 특별한 점 하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님 들어봤죠? 그분께서 저 점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특이한 점이다. 특이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이점. 우주는 특이점으로부터 출발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특이점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뻥 폭발을 해요. 그 큰 폭발을 뭐라고 한다? 빅 뱅. 미안하지만 나는 널 사랑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바거지 아니구나. 빅뱅의 처음 나온 노래죠. 끄덕끄덕 하고 있다. 그 빅뱅이 이걸 딴 거긴 해요. 아무튼 빅뱅이 커다란 폭발. 우리나라 말로는 대폭발. 대폭발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불러줍니다. 빅뱅 우주론은 다른 말로 대폭발 우주론. 우주가 뻥 커다란 폭발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특이점이 폭발합니다. 뻥! 폭발해요. 뻥 아니고 폭발해요. 폭발하는데 재밌는 건 폭발을 하면 우리 원자폭탄이 폭발하더라도 뻥 폭발해서 막 버섯구름 만들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사그라들죠. 폭발의 끝은 다시 완성화되는 거잖아. 근데 우주는 좀 이상해. 뻥 폭발하고 시간이 흘러 138억 년이 지나고 오는 중인데 아직도 폭발 중입니다. 아직도 폭발 중이에요. 나중에 줄어들어요? 몰라. 아직 몰라. 우주의 미래를 아직 아무도 몰라.
예측만 하고 있어요. 계속 폭발할 것이다. 어느 순간은 평평해질 것이다. 어느 순간에 다시 처음 상태로 후룩! 특이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계속 주목하는 중입니다. 아직도 폭발 중이라는 거야. 폭발 중이라는 거야. 폭발하면서 이제 사건이 하나하나 생겨납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 생겨요. 첫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1번 사건을 써볼게요. 1번 사건의 이름은요. 기본 입자의 생성입니다. 기본 입자. 기본 입자가 생성돼요. 자, 시간상으로는 10의 마이너스 35승 초. 이게 뭔 초야? 말도 안 되는 초죠? 그냥 폭발하자마자요. 그죠? 폭발하자마자 저게 생겨났다는 건데, 자, 이름이 뭐라고 써있냐? 기본. 입자죠? 아까 여기는 에너지밖에 없었다며. 에너지밖에 없는 특이점에서 어떻게 입자가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너한테 에너지를 줄게. 빛 에너지를 잔뜩 줄게. 입자로 만들어. 어쩌라고. 왜 그러상? 그럴 거 아니야, 나한테. 그지? 근데 입자를 어떻게 만들어? 에너지 가지고 입자를 어떻게 만들어? 다들 이상하다. 어떻게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지? 할 때 누가 등장한다? 머리 꼬불꼬불. 아까 내가 미안했어.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있지.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내가 제시한 상대성 이론에 이걸 넣어놨어. 이는 MC 제곱. 정말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게 뭔 공식이냐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화될 수 있어 라는 공식이에요. 뭐의 제곱이 상수야? C가 광속이에요. 광속이 30만 km/s거든요. 그거에 제곱한 것만큼을 곱하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되고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을 식을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곧 질량이 될 수 있고 질량도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저 질량을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인류가 이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 아까 썼던 우라늄. 어디 갔어? 네, 우라늄을 분열시켜서 거기서 질량이 좀 사라져요. 그 사라진 질량을 뭐로 바꿔서? 에너지로 바꿔서 그거 갖다 전기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전기 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예요. 이미 이걸 이용하고 있다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 공식을 제시해주지 않았다면 무서워서 못해요. 우라늄을 분열시켜볼까? 몰라! 분열! 빡! 했더니 우주 폭발. 또는 지구 분열. 지구가 반으로 잘라질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면 어떡해? 큰일 날 거 아니야, 그치? 몰라, 우라늄 한번 분열시켜볼까? 중성자 통 했더니 뻥! 에너지 나오면서 지구 소멸. 이러면 큰일 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럴까봐 감히 못하는데 이 공식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질량이 분열되면 이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겠네.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계산할 수 있어요. 정확히 계산해서 그거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노벨상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어요. 물론 이거로는 안 받았지만 받긴 받았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학자예요. 아무튼 이 이론으로 인해서 그래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된 입자가 질량체니까 M입니다. 질량을 M이라고 표현해요. 질량체를. 에너지가 질량이 되는 현상을 이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공식의 이름이 뭐냐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값이야. 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이퀄이 성립해. 이거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생겨난 기본 입자가 뭐가 생겨나냐? 총 두 가지 기본 입자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무거운 거, 하나는 가벼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거운 걸 쿼크라고 합니다. 무거운 걸 쿼크라고 해요. 가벼운 건 경입자라고 합니다. 경자가 가벼울 경자예요. 가벼운 입자입니다. 쿼크도 6종류가 만들어지고 경입자도 6종류가 만들어져요. 쌤이 천재라서 외우고 있습니다. 차밍 쿼크,
탑 커크, 바텀 커크, 업 커크, 스트레인지 커크, 다운 커크 6개입니다. 대단하죠? 머릿속으로 막 뭔가 지나가고 있어요. 암기법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되게 대칭적으로 되어 있는데 차밍은 되게 매력적이다 라는 뜻인데 스트레인지는 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매력적인 것과 이상한 것이 서로 대칭 커크예요. 그 다음에 탑, 꼭대기죠. 바텀, 바닥이죠. 탑과 바텀도 대칭 커크입니다. 업은 위죠. 다운은 아래죠. 위아래도 대칭 커크예요.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업 커크와 다운 커크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더라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책에도 나와 있긴 해요. 12쪽 가운데 밑에 있죠. 왼쪽 밑에 커크의 종류 6개 위아래 맥시가 3위 야릇한 스트레인지 꼭대기 탑 바닥 바텀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외우냐? 여러분들 2층 버스 타봤나요? 2층 버스 시티버스 시티버스다 보여요? 보입니까? 네. 시티버스다 그 시티버스다 보입니까? 시티버스다 창피하다 아무튼 시티버스다 라고 기억합니다. 경입자는요 6종류가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뮤온이라는 게 있고요 타우라는 게 있고 일렉트릭 이건 알죠? 전자 우리가 기억할 건 뭐만 기억하면 된다? 전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6종류 됐죠? 나머지는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전자 중성미자 이런 게 있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또 3가지를 꼭 기억하되 전하량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업커크는 위잖아. 그래서 전하량이 플러스예요. 업. 다운은 아래잖아.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위는 플러스 3분의 2를 차지하고요.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하량까지도 기억해야 돼요.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이라 약간 쌩 암기예요. 근데 업은 위고 다운은 아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를 알 수가 있겠죠. 전자의 전하량은 이미 알고 있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입자의 생성이고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아까 말했죠? 빅뱅은 처음 만들어진 질량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죠. 더 이상 질량이 생기는 거 아니죠? 지금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화됐죠? 2번, 3번, 4번 사건 계속 나올 텐데 1번 사건 때 이미 모든 질량이 다 만들어져요. 모든 질량이 여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추가로 만들어진 질량이 있다 없다? 없다. 저게 다예요. 저때 만들어진 질량 가지고 질량체 가지고 복잡복잡 이렇게 뭉쳐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지 추가로 더 에너지를 질량으로 변환시키는 일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자꾸 우주가 식어가니까 더 이상은 만들 수가 없게 돼요. 자, 두 번째 사건으로 갑니다. 그럼 아까 만든 저 기본 입자를 이제 뭉칠 건데 뭉쳐서 뭘 만들 거냐? 바로 양성자. 이제 나온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됩니다. 시간상으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초. 뭐야 이게? 1초 아직 됐냐? 아직 1초 안 됐어요. 1초 안 된 시점에 이미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요. 중성자는 중성의 전하량을 가지죠. 누가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냐면 쿼크들이 뭉쳐져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요. 쿼크가 뭉쳐져서 계산해봐. 업 쿼크, 다운 쿼크 합쳐. 전하량 합쳐보세요. 양 플러스 1 나오죠. 그래서 UUD 조합이 양성자를 만드는 쿼크 조합입니다. 두 번째 중성자는 UDD 더해봐. 0 나오죠. UDD 조합이 중성자를 만드는 쿼크의 조합입니다. 책에 그림 보면은 원자, 양성자, 중성자에서 빼가지고 뭔가 덩어리 3개를 이렇게 묶어놨죠. 이렇게 쿼크 3개를 묶어놓은 거야. 쿼크 3개가 묶여져가지고 이제 양성자 또는 중성자를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이따 기본 문제 풀다 보면은 쿼크와 전자가 뭉쳐져서 양성자가 만들어진다. 이따고 써놨어요. 맞아 틀려?
전자는 여기 끼지도 못해요. 아직 전자는 끼지 못합니다. 쿼크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양성자와 종성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성자는 저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마이너스지?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아, 지금 3분의 2였어. 아, 너 똑바로 안 들어? 3분의 2, 얘는 3분의 1. 네. 그럼 해결됐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졌는데 얘 주목해보세요. 안녕. 얘 누구니?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수소 원자 핵이죠. 이미 수소 원자 핵은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준비는 이미 다 되었어요. 왜? 수소 원자 핵 여기 있죠. 전자는 여기 있잖아. 전자 이미 만들었단 말이야. 붙이기만 하면 돼. 수소는 만들 준비가 이미 끝난 거야. 1초가 안 된 시점에서. 이해됩니까? 1초가 안 된 시점에서 수소 원자를 만들 준비는 다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헬륨을 만들기엔 좀 멀었어요. 헬륨 만들려면 양성자, 중성자를 뭉쳐야 될 거 아니야. 자, 뭉쳐봐! 뭉쳐질까? 안 뭉쳐져. 왜? 처음에 초고온 상태인데 폭발하고 1초같이 안 지났죠. 우주의 온도는 엄청 뜨거워요. 자, 지금 막 만들어진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고 칩시다. 에너지가 어떨까? 많아요. 주위가 뜨거우니까 막 움직이고 나 에너지 엄청 많아! 이러고 있어. 그래서 뭉쳐줄래? 웃기지 마! 그죠? 안 뭉쳐져. 그죠? 기다려. 뭉쳐질 때까지 기다려. 얼마나 기다릴까? 1초? 컵라면 먹을 때 몇 분 기다려요? 3분? 정답 3분입니다. 3분을 기다려요. 컵라면 먹고 하나 봐.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3분입니다. 3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뭉쳐져서 뭘 만든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원자핵? 헬륨이죠. 헬륨 원자핵을 만든 시점이 바로 3분이라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수소 원자핵도 만들었고 헬륨 원자핵도 만들었잖아. 이제 뭐만 붙이면 그렇게 원하던 뭘 만들 수 있어? 원자의 생성입니다. 그쵸? 원자의 생성. 이쯤에서 책을 덮으세요. 다짜고짜 퀴즈를 좀 낼 거예요. 자, 헬륨 원자핵 만들었고 수소 원자핵 만들었어. 뭐만 붙이면 원자를 만들 수 있나요? 전자. 우주에 현재 전자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왜 없어? 아까 만들었잖아 이게! 경입자. 이때 만들었잖아. 전자들 잔뜩 만들어놨어 지금. 붙이기만 하면 돼.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원자가 생성된 건 언제일까요? 안 돼. 조용히 말하지 마. 언제일까요? 찍어. 가장 근사치로 맞춘 사람에게 마이쮸 주기. 생각나는 대로 찍는 거야. 실패 경험을 하는 중이야 우리. 찍어. 흐름상 어때? 흐름상 4분. 흐름상 10분? 10분? 6분. 봤어? 안 봤어. 3분 안 될 것 같아. 3분이 안 된, 말도, 여기까지 3분인데 3분이 안 된다고? 아, 추가로 3분? 아니, 네. 6분 안에? 6분 안 된다? 베이죠? 3분 안짝은 거꾸로 가는 거니까 안 되죠. 잠깐, 그러면 3분이요. 아, 딱 3분 그때? 네. 바로 8분. 5분. 다 말했나? 정답 써줄게요. 정답 말해줄래요? 38만. 정답 38만. 네? 누가 제일 가까웠어? 10분? 정답. 그래, 나이스 줄게요. 네? 제일 가까워 10분. 야, 38분. 38만. 잘 봐. 원자가 생성된 게 38만 년을 기다립니다. 아니, 재료들 다 만들어 놓고, 책기세요, 이제. 재료들 다 만들어 놓고, 저 전자를 붙이는 데까지 시간이 무려 38만 년이 걸려요. 무슨 일이야, 도대체.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좀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둘 다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주의 온도가 아직도 너무 높아.
그래서 이 원자 핵들이 전자를 잡아당깁니까? 안 잡아당깁니까? 잡아당겨요. 왜? 원자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인력으로 잡아당기잖아. 자, 내가 원자 핵이야. 전자야. 저 지나간다. 일로 와! 하지만 전자는 현재 그 뜨거운 우주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지나갑니다. 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원자 핵의 입장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우주가 좀 식어서 전자가 좀 진정될 때까지. 이해됩니까? 그게 몇 년이야? 38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숫자가 그래서 뭐냐면 38만 년 지나서 도대체 우주가 몇 도가 되었을 때 원자가 생성될 수 있니? 또 3이야. 3000켈빈. 3000켈빈이란 약 3000도씨를 말하고 정확하게는 2727도씨. 우주 온도가 2727도가 되었을 때 드디어 전자들이 광란의 질주를 멈추고 원자에 귀속되게 됩니다. 원자에 귀속되면서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와우. 38만 년, 다시 말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몇 년? 1만 년. 인류 역사 1만 년인데 38만 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안타깝다. 그죠? 좀 복잡한 설명은 이거예요. A는 n분의 F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높다.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쌤이 이렇게 되게 가벼운 데가 있고요. 굉장히 무거운 여기 학생 한 명 있어. 뒤에서 같은 속도로 빵 밀면 쌤은 빵 나가지만 얘는 뭐야? 이럴 거예요. 가벼울수록 속도가 팡 빨리 나갑니다. 전자 굉장히 가벼운 입자죠. 경입자. 그러므로 같은 온도더라도 굉장히 빨라요. 어마어마합니다.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만 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38만 년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38만 년을 기점으로 38만 년 이전의 우주와 이후의 우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때 빅뱅의 첫 번째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봐봐.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건 내가 설명한 거야? 아니면은 빅뱅을 주장한 학자들이 설명한 거야? 학자가 설명한 겁니다. 쌤은 그냥 대변인. 그래요? 그거야? 아무튼. 그래서 빅뱅을 주장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나서 어떤 설명을 추가로 하냐면, 자, 38만 년이 되기 이전에는 우주가 엄청 뜨겁잖아. 아까 만들었던 전자들이 우주 공간에 굉장히 많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다니는 거 상상이 되나요? 그림으로 그리면 3번 사건이 이렇게 있고요. 4번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굉장한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격을 지나서 4번이 있다는 건데 이 우주 공간에 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쌤의 손이 지금 2개가 있어요. 그죠? 근데 빠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보이냐? 미친 거 같죠?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야. 왜? 어떡해요? 아무튼 이게 빠르게 움직이면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전자가 제한된 숫자가 만들어졌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 전자가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제 전자를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할 게 뭐냐면 바로 다시 빅뱅 돌아갈게요. 특이점은 처음에 빅뱅을 통해서 빵! 폭발했을 때 그냥 폭발만 일어나지 않고요. 폭발은 뭘 동반한다? 빛을 동반합니다. 폭발 때 발생한 빛이 등장해요. 빅뱅 때 발생된 빛이야. 빛이 빵! 우주 공간을 퍼져나가는데 그때 누가 내 앞을 막아? 전자들. 우주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전자들이 내 앞을 막는 거야. 전자의 특징이죠, 특징. 쌤 손목에서 빛나고 있는 게 있죠. 팔찌. 뭐로 만든 거야? 금속. 금속이 왜 반짝반짝 빛나는 줄 알아요?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자는 빛을, 잘 들어,
튕겨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전자가 빛을 빵 튕겨내면 반짝거립니다. 전자가 빛을 빵 반짝거립니다. 반짝반짝거린다는 건 전자가 빛을 탕탕탕탕 튕겨낼 때 반짝반짝반짝거립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하고 빛은 서로 삼각이야. 다 튕겨내. 다 튕겨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가다가 전자랑 부딪힐 거 아니야. 우주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으니까 부딪힐 거 아닙니까? 부딪히면 반대로 빵 튕겨요. 부딪히면 반대로 빵 튕깁니다. 여길 빠져나갈 수 있냐? 못 빠져나가. 빅뱅 때 발생된 빛이 저 공간을 탈출할 수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보여요. 왜 보이죠? 빛이 반사돼서. 반사? 엘리베이터에서 온 빛이 요 투명한 유리창을 뚫고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우리 안경도 투명하죠. 투명하다의 정의가 뭐야? 빛이 통과한다 입니다. 현재 우주는 어때요?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다 보이죠. 별빛이 오다가 투명한 우주를 통해서 빛이 나의 눈에 들어오죠. 현재 우주는 투명해 불투명해? 투명합니다. 현재 우주는 투명해. 하지만 이때 당시의 우주는 어떻다? 투명하지가 않아. 빛이 통과를 못해. 불투명한 우주였던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주가 불투명했을 때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저 시절에는 불투명했었대라는 거예요. 투명하지가 못하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8만 년을 기점으로 38만 년 이전이 뭐야? 불투명한 우주예요. 근데 38만 년이 지나서 모든 전자들이 원자 속으로 쏙쏙쏙쏙쏙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전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원자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럼 드디어 잘 들어. 갇혀있던 빛들이 빅뱅 때 발생된 빛이 무려 38만 년 동안 공간에 갇혀 있었던 거야. 그때 38만 년이 지나서 드디어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우주 공간 전역에 이렇게 퍼져 나가서 우주 공간 전체적으로 이 빛들이 퍼져 있을 거라는 거야. 저 빛의 정체는 빅뱅 때 발생된 빛이야. 그죠? 저 빛들이 얘가 누구냐면 바로 지구입니다. 저 빛들이 지구를 향해서 스물스물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어요. 우주 공간에 전체적으로 퍼진 저 빛들이 지구를 향해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빅뱅 학자들은 바로 저 빛이 우리가 제시한 빅뱅이 맞다면 저 빛이 지금 우리 지구에 도달하고 있어야 돼 라고 주장을 해요. 만약에 정말 저 빛이 관측이 된다면 빅뱅이 맞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네요. 왜 빅뱅 학자들이 빅뱅을 전제로 저런 빛이 관측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잖아. 빅뱅을 전제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관측이 된다면 빅뱅이 맞다는 거지. 저 빛 관측됐다 안 됐다? 관측됐습니다. 한 장 넘기면 14쪽에 왼쪽 가운데쯤에 이상한 흑백 사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서 있는 키 큰, 선생님처럼 키 큰 사람과 선생님보다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서 있어요. 자,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윌슨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펜지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장비 있죠? 무슨 모양이야? 무슨 호른 모양? 그 장비를 이용해서 바로 저 빛을 관측해내요. 빛인데 무슨 이런 장치로 만들지? 저 빛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왜 눈에 안 보이는지 좀 설명할게요. 자, 어쨌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빛을 이 장비를 이용해서 관측을 해내요. 그래서 빅뱅이 맞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노벨상 줘요, 안 줘요? 줘요.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이 사람들 인터뷰 들어보면 되게 웃겨요. 저희 저녁에 우연한 기회에 발견했어요. 성우가 더빙할 때 이 더빙이에요. 네,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한 분은 지금 돌아가셨고, 한 분은 아직 살아계신데,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안테나를 통해서 발견을 해내고 관측을 해냅니다.
그래서 빅뱅의 첫 번째 증거, 저 빛의 정체,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특이해요. 우주 배경 복사예요. 우주 배경 복사가 바로 저 빛의 이름입니다. 저 빛에다가 저런 이름을 붙여놨어. 이름을 저렇게 붙인 이유도 좀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저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다라는 것 자체가 빅뱅의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잠깐 칠판 정리할 동안 잠깐만 있어 주시고요. 자,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을 좀 보여줄게요. 점점 밝아질 겁니다. 자, 이 사진은 아까 그 윌슨과 펜지어스가 썼던 그 구시대적인 장비로 한 그런 장비로 관찰한 게 아니라 최근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빛을 제대로 분석해 놓은 사진이에요. 예, 위성 나도 플랑크 위성이라는 위성에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 사진입니다. 사진을 딱 보니까 일단은 되게 뭐랄까 되게 징그럽나요? 이렇게 생겼죠? 이게 뭐냐면 우주 전역에서 날아오는 모든 빛들이 위성에 도달해서 그걸 그림으로 쫙 그려놓은 거예요. 대부분 다 균등하게 오고 있죠. 균일하게. 어디만 막 집중돼 있고 막 그러지 않잖아. 균일하게. 대체로 균일하게 오고 있죠. 대체로 균일하게 오는데 잘 봐. 미세하게 어디는 빨간색이고 미세하게 어디는 파란색이죠. 잘 봐.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점, 미세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내가 지구인데 여기부터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다 우주야. 우주 전역에서 나를 향해서 빛이 오고 있어요. 어떤 빛이? 우주 배경 복사하는 빛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저 빛이 오는 공간이 나와 저 빛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빛이 그냥 쭉 와. 여기는 근데 어떤 물질이 막고 있어. 그럼 빛이 오다가 부딪힐 거 아니야? 나한테 많이 도달하지 못해. 그런데 이 위성에서는 지구에서는 뭐라고 분석하냐면 빛이 많이 오니까 뜨거워. 빨간색으로 그립니다. 빛이 많이 못 와. 차가워. 파란색으로 그리는 거야. 그래서 빛이 많이 오는 쪽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빛이 많이 못 오는 파란색으로 그리죠. 여기 뭔가 있어 이 안에. 다시 말해서 내가 딱 봤을 때 여기는 빨간색이네. 여기는 빈 공간이네. 여기는 파란색이네. 여긴 뭔가 중간에 뭐가 있네. 다시 말해서 우주 전체에 뭘 그릴 수 있다? 지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없고 우주 전체 어디로 가면 뭘 만나고 어디 가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우주 전체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우주의 배경을 알려주는 복사 에너지 나와있죠?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름 붙인 이유입니다. 이 지도를 딱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겠네. 여기 뭔가 있겠는데? 보여요? 그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주 전체의 지도를 그릴 수가 있는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도 이 녀석의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빅뱅의 증거이자 우주의 전체의 모습을 좀 알려주는 녀석이기도 한 거예요. 자,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자, 봐봐. 빛을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빛을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 파동이야. 일종의 파동인데 에너지가 많은 빛도 있고요. 에너지가 중간인 빛도 있고 에너지가 별로 없는 빛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영역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 봄만 눈에 보입니다. 에너지가 많은 쪽이 보라색 쪽이야. 에너지가 적은 쪽이 빨간색 쪽입니다. 보라색 에너지가 더 많아요. 빨간색 에너지가 적고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 보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인데 빨간색을 한자로 적색이라고 하고요. 보라색을 한자로 자색이라고 해요. 적색을 벗어난 영역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뭐라고 그런다? 적외선. 그래서 적외선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적색 바깥쪽 영역이라서. 왜?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색 바깥쪽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죠. 뭐라고 한다? 자외선. 자외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외선과 적외선 중에 누가 에너지가 많아? 얘가 에너지가 많고 에너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자외선에 노출되면 뭐 피부암 걸린다며. 에너지가 많은 녀석이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우주 초기에 38만 년 빅뱅 이후로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가 3000켈빈이었다며. 그때 당시에 빠져나온 빛을 상상해봐. 우주가 거의 3000도야. 바로 이런 모습이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지? 굉장히 꼬불꼬불하죠? 네. 꼬불꼬불, 요거. 에너지가 많을수록 더 꼬불꼬불꼬불하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꼭대기부터 꼭대기까지 길이가 어때요? 짧다. 다른 말로 파동의 길이, 파장이 짧다라고 표현해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엄청 많은 거야. 파장이 엄청 길어. 파장이 길어. 파장이 엄청 길면 에너지가 적은 겁니다. 처음 빠져나온 빛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와! 파장이 엄청 짧죠. 근데 이게 우주 공간 전체로 퍼지고 나서 우주가 점점점 식고 있죠. 그러므로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빛도 점점점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파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 체크하면 됩니다. 엄청 길어졌죠? 현재 우주 몇 켈빈? 왜 그래서 3켈빈.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저 빛도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져 3켈빈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우리에게 도착할 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일까? 안 보이겠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즉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적외선 그쪽 영역으로 도착합니다. 당연히 망원경으로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측을 해낸 거예요. 윌슨 펜지어스가.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예요. 저기가 전파가 이쪽. 굉장히 에너지가 적은 쪽이 되겠죠. 자, 이 그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오, 에너지가 많았다가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네 라는 인식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마지막. 이거는 좀 더 설명할 건데 잠깐 볼게요. 빅뱅의 두 번째 증거를 미리 좀 스포를 좀 할게요. 빅뱅 학자들이 예측을 해요. 야, 내가 계산해보니까 우주에 있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인 것 같아. 계산해보니까. 관찰 좀 해봐! 관측 좀 해봐! 그럼 얘네들이 막 열심히 관측을 합니다. 우주를 막 관측을 해가지고 실제로 진짜로 계산한 거 말고 실제로 관측했더니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이 몇 대 몇이었을까? 정확히 3대1이었습니다. 다시 계산해서 나온 값, 빅뱅을 전제로 계산해서 나온 값이 3대1이야. 근데 실제로 관측한 것도 몇 대 몇이야? 3대1이야. 그럼 뭐야 이게? 빅뱅의 증거죠. 됐죠? 오프닝만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는 15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문제 풀고 채점까지 합니다. 시작!